최근 한 30년간, 그러니까 30년간이죠. 30년간 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일본의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기업 순위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국 기업 순위 이거를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좀 이 변화 양상을 좀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요. 투자를 잘하려면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네. 근데 우상향의 기울기가 5도 정도의 우상향인지, 그죠? 15도인지. 네. 예, 그거는 이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달라지죠. 네. 우상향하는 자산을 싸게 사서 충분한 기간을 들고 가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장기 보유하겠다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도 내가 그거 70%에 사가지고 90%에 팔아먹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럼 내가 뭔가 몰라서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 기간을 잘못 선택한 거였죠. 그죠? 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들고 가는 게 꽤 중요합니다. 예. 꽤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들고 가야 되는데 얼마 기간 동안 10년 들고 가는 게 맞냐 했을 때 제 주변에 이제 주식 고수 형님 중에 한 분은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한두 종목 몰빵 스타일이에요. 한두 종목 몰빵 스타일이고 예. 결국은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도 뭐 주식으로. 근데 그분은 얘기할 때 정말 10년이 아니라 100년 들고 갈 것처럼 얘기해요. 네. 100년 들고 갈 것처럼. 근데 그 형이 욕을 되게 많이 들어먹어요. 자기가 주식 샀을 때 거의 100년 들고 갈 것처럼 막 얘기했다가 예. 한 1년 지나면 없대요. 그 주식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막 빠지고 하면 네. 이제 다들 물어보죠. 야, 그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냥 낯선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그렇게 막 그 주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얘기하던 사람이 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네. 그걸 이제 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네. 그분처럼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10년, 100년 들고 갈 것처럼 예. 자식한테 물려줄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보다 이 주식 사서 10배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를 발견했을 때 이제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1990년부터 2000년, 2010년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장기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사례 중에 보면 1990년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1990년대 얘기. 저희 때 그때 대학생일 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채권 금리가 10% 할 때, 예.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아주 고성장할 때였죠. 네. 예. 그때 은행 이자도 뭐 예. 엄청 높았죠. 은행 이자가 10% 뭐 이상 10% 됐죠. 예. 수준이었을 때니까요. 그때 당시에 주가 뭐 10배, 20배 난 거랑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좀 다른 문제죠.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던 시기였었고, 그죠? 네.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뭐 부동산 투자나 그 나라의 독점적이면서 소비가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비재를 사면 되는데 뭐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성장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네. 저성장 국가로 바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막 대응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내수가 커지는 국면에서 내수 관련된 주식을 산 거. 네. 그게 지금은 안 먹히겠죠, 당연히. 네, 안 먹힐 그렇죠. 거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고성장이 있으면서 뭐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90년대 말에는 이제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네. 그죠? 예. 그때 90년대 말에 99년도에 닷컴 버블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도 카카오한테 먹혀가지고 네. 당시 99년도에는 다음이 거의 대장주였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다음이 그냥 뭐 비실비실한 기업이 돼서 카카오에 먹혀버렸죠. 네이버는 2002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99년도에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이다 해서 닷컴 기업을 사서 그때 뭐 아이러브 스쿨도 있었고 그죠? 네. 뭐 많았었잖아요. 예, 네. 뭐 새로운 기술 예, 뭐 이런 새로운 게 기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10년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한 일이고 2005, 6, 7년도에 이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예. 예. 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을 만들어 파는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걸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조선까지 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굴삭기 만드는 두산 부산 중공업까지, 인프라코어도 엄청 네, 올랐죠. 인프라코어까지 예. 엄청나게 그렇게 올랐었는데 그 기업들 10년이 아니고 그냥 5년 뒤에 보면 주가가 거의 다 뭐 그렇죠. 5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을 저 개인적으로는 2년씩 잘라서 10년은 들고 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10년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사면 예. 사는 건 맞지만 무조건 2년 단위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2년 단위로 좀. 예, 무조건 2년 단위로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삼성전자, SKT, KT, 한전, 포스코, KTF, 주택은행 이런 게 상위 10종목이었는데 뭐 보면 삼성전자 하나 남아 있고 SKT가 그때 당시에는 독보적인 2등이었거든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SKT는 지금도 10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못 들어요. 예. 예. KT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전도 마찬가지고. 한전은 90년대 초에 뭐 독보적인 1등이었다가 네. 94년인가에 삼성전자한테 1등을 이제 내주고 난 이후로는 그 뒤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인데. 근데 90년도 보면은 이게 다 은행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예. 이게 원래 그렇게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요? 예. 이게 은행주들이 이제 IMF 되면서 다 죽은 거죠. 다 박살났고요. 상대적으로 밀린 거죠. 지금도 베트남을 가보시면 예. 왜 이렇게 은행이 많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개발도상국에서는 말 그대로 고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뭘 해도 예,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많아도 상관없고요.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은행들이 없지? 네. 아, 없으려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은행이 잘 안 보이죠 이제는. 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네. 그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 네. SDI, 현대차, 셀트리온, 뭐 카카오 뭐 이런 식인데 네. 과연 10년 뒤에도 이 기업들이 요 위치에 그대로 있을까? 네. 보면 저는 5개는 탈락한다고 봐요. 이 중에. 그렇겠는데요. 그걸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가 뭐 일본 예를 들면서 일본의 부동산이 몰락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일본 주식 시장도 보면 48,000 갔던 게 3분의 1 토막 났다가 예. 지금도 아직까지 1990년에 그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제조로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들을 1990년이든 2000년이든 사놓고 10년을 들고 갔다 보면 뭘 샀었겠습니까? 소니, 파나소닉, 산요 뭐 이런 거 샀겠죠. 그렇겠죠. 산요 같은 네. 거 다 망하고 네. 소니도 허덕이고 있고 그죠. 네. 일본 기업들 7개 다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시총도 안 되는 일이 10년 전에 벌어지고 지금도 못 헤어나고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요타 하나가 이제 시총 1등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도요타 시총이 한 25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국의 마오타이 만드는 귀주 모태주 이런 네. 게 이제 시가총액 550조 네, 때문이고 뭐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예. 보면 일본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그 시총 10위권 기업들이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다이내믹하네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리만 브라더스 같은 거 날려버리잖아요. 네. 예. 세계 3대 IB였었는데 네. 그냥 날려 하면서 구조조정 해버리고 키울 놈 또 키우고 네. 일본은 그걸 안 했었잖아요. 계속 뭐 그렇죠. 죽어가는 은행 계속 살린다고 예. 예.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도
10년을 계속 들고 가는 거 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면 미국 10년 한번 볼까요? 미국의 10년 기업들 보시면 1990년도에 IBM이었잖아요. 예. 예. 2등이 엑슨모빌이에요. 엑슨모빌, 예. 엑슨모빌은 뭐 거의 뭐 독보적으로 거의 시총 1, 2등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예. 엑슨모빌이 지금 저 밑에가 있어요. 인텔은 아예 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2020년 예, 보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혁신 기업을 잘 발굴을 하면 1920년도에 자동차라는 게 이제 보편화 이제 상용화되면서 G나 포드 주식을 사서 뭐 한 2, 30년 계속 그 들고 한 50년 들고 갔어도 됐겠죠. 네. 예, 계속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1등의 위치를 일본 자동차랑 독일 자동차가 이제 80년대 쫓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독보적인 1등의 위치에 있을 때는 들고 가면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네. 예. 들고 가면 되는데 그 1등의 지위가 약간 흔들린다는 순간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텔 같은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좋게는 보고 있지만 그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아무리 좋게 봤더라도 정말 100년 들고 갈 생각이었더라도 예.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아무튼 주식을 살 때 10년을 들고 가는 마음으로 사더라도 예. 계속 2년마다 체크해보자. 그 미국 시장 지금 10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뭐 버크셔 해스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 10위 중에서 향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은 어느 그 정도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네. 애플은 또 얼마 전에 애플 아이카 만든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이카라고 예. 그랬죠. 워런 버핏이 보면 예전에 코카콜라를 왕창 샀었고 네. 최근에는 애플을 왕창 사서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의 과연 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뭘까 네. 궁금했어요. 애플 주식을 4년 전에 5년 전에 워런 버핏이 그렇게 많이 샀다고 공시했을 때 네. 사람들이 아 이제 노망 들었구나 뭐 이랬어요. 그랬죠. 예, 저렇게 비싼 주식을 사는 거 보니까 워런 버핏도 이제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셨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죠 엄청난 수익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을 저 가격에 왜 샀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업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로열티를 보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로열티, 로열티. 예. 아, 코카콜라를 샀을 때랑 애플을 샀을 때랑 예. 그 똑같은 점이 뭘까라고 보면 강력한 로열티라고 봤거든요. 예. 그때 코카콜라가 미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쓰던 아프리카에 쓰던 부시맨. 예. 부시맨에서도 코카콜라 나오듯이 그 강력한 로열티가 재무제표에는 안 나오는데 네. 워런 버핏은 그 강력한 로열티 속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안정적인 네. 수익 구조. 매출 수익 구조를 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해석이 돼요. 예. 예. 아, 그래서 워런 버핏은 애플을 저렇게 샀구나.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 강력한 로열티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그 아이카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확장성을 생각해 보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은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빌 게이츠 이후에 이제 스티브 발머라고 빌 게이츠의 친구가 하다가 거의 잃어버린 14년, 15년을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인도에서 대학 나오고 인도 출신인 사티아라는 사람이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와서 클라우드 혁명을 일으키고 네. 엄청나게 기업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CEO의 자질을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살아남고 아마존도 뭐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강력한 플랫폼으로 뭐 다 할 수가 있고 뭐 구글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튜브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효자 종목 아닙니까?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도 있었고 네. SNS가 자꾸 바뀌잖아요. 네. 요즘에는 저기 그 클럽하우스라는 게 또 인기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겠. 10년을 가져간다고 네. 봤을 때 예. 봤을 때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렇고 조금. 테슬라가 지금 이제 5등, 6등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뭐 제가 누구보다도 테슬라에 대한 예찬론자였잖아요. 네. 예. 근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 싶으면 네.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당연히 테슬라의 전기차가 독보적인 1등이고 2등, 3등, 4등을 한국의 현대기아차라든지 네. 복서방이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애플이 아이카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10년 뒤의 그림이 갑자기 그럴 수 약간 있겠네요. 코셔스하게 네. 좀 바뀌는 거예요. 아. 2030년에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많이 타고 있을까, 애플 아이카를 많이 타고 있을까. 네. 네. 그런 그게 다른 약간 부분이-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속 이익이 뭐 이번에도 테슬라의 어닝 모멘텀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주가가 바로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강력한 애플의 동향, 네. 그 다음에 반 반 테슬라가 테슬라. 어느 정도 예. 예, 위협을 해오는지 예. 예. 뭐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하면서 예,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비자, 월마트, 존슨앤존슨 뭐 이렇게 있는데 월마트는 또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번에 다시 온라인으로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네. 예,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위협적인 전자상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굳이 꼽는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예, 정도. 테슬라. 그 정도. 예. 테슬라도 잘 모르겠고. 예. 예. 네 개 정도는 확실히 사는데. 버크셔 해스웨이는 워런 버핏이 1930년 8월 31생인가 뭐 그러시거든요. 연세가 좀 많으시죠. 네, 예. 그래서 93세 우리 나이로 92세신데 네. 찰리 먼거도 요즘은 잘 안 나오고요. 음. 네, 그 부분 때문에 네. 버크셔 해스웨이도 7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그 박세익 전무님한테 참 인사이트 있는 강의 들었고요. 10년 들고 갈 주식을 고르되 2년마다 점검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박세익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